이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계적 문제입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제무역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전략적 축입니다. 2023년 파나마 운하는 역사상 최악의 가뭄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해상 교통에 영향을 미쳤고 선박 정체와 배송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온화한 날씨 덕분에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운하 이용률은 평소보다 낮아 국제무역에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시급한데도 우리가 제시한 해결책은 근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해결책들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파나마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하 통행료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은 다른 나라들이 경쟁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엄청난 속도로 대양간 해랑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루킹포 에피소드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해당하는 폭풍 경보입니다. 해상무역로에서는 말라카 해협부터 수에즈 운하까지 주요 관문들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는 과도한 이용, 해적 행위, 그리고 변덕스러운 날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100년 넘게 이어온 80km 길이의 공학적 경이로움인 파나마 운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공학의 걸작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몇 달 전에 이 채널에서 공개된 다른 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아직 안 보셨다면 꼭 시청해보세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운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운영 방식, 파나마와 세계 무역에 있어 운하가 가지는 결정적인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2023년 가뭄으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운하는 물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에즈 등 일부 운하는 해수면에 건설돼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나마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엄청난 노고의 결과로 이 운하는 해수면보다 28m 높게 위치해 있으며 선박을 올리고 내리는 놀라운 관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 다음엔 두 인공호수가 만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요 호수인 가투노는 주로 차그레스 강에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두 번째는 알라후엘라 호수로 예전엔 메든 호수로 불렸습니다. 두 호수 모두 내륙의 강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가뭄 시 이 시스템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선박이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운하의 관문 작동으로 인해 2억에서 2억 5천만 리터의 담수가 바다로 유실됩니다. 이 담수 저장소는 전 세계 무역의 거의 6%가 통과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현지 주민들에게도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전체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하에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 물은 농업과 발전에도 사용됩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운하는 2022년에 국가에 25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몇 년 동안 가뭄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2019년, 그리고 2023년에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영향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해결책은 거의 없습니다. 공개에 앞서 이번 영상 스폰서 워 썬더를 소개하겠습니다. 워 썬더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방대한 탈것 전투 게임이며 PC와 콘솔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개 주요 국가의 탱크, 비행기, 헬리콥터, 군함 2,500대 이상을 조종해보세요. 1920년대의 보급기와 장갑차부터 오늘날의 전투기와 주력 전차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탈것 커스터마이징을 좋아하신다면 이 게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게임은 매우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장무늬, 역사적인 마킹,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제작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량 장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썬더의 치열한 전투에 참여해보세요. 정교한 차량, 멋진 그래픽, 현실감 있는 사운드가 여러분을 강력한 전쟁기계의 지휘관으로 만듭니다. 최신형 컴퓨터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워 썬더는 자체 개발된 다고래 엔진으로 구동되며 이 엔진은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인상적인 그래픽과 높은 프레임 속도를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워 썬더에서 7천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유저들과 에픽 PvP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 방대한 고품질 콘텐츠 덕분에 군사 역사 팬들에게 이보다 더 잘 맞는 게임은 없습니다.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의 제 링크로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에서 워 썬더를 무료로 즐겨보세요. 신규 플레이어나 6개월 동안 플레이하지 않은 분들은 모든 플랫폼에서 다양한 프리미엄 차량, 한정판 차량 장식, 이글 오브 벨러, 10만 실버 라이온, 그리고 7일 프리미엄 계정 등 엄청난 보너스 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한정 기간 동안만 제공되니 서두르세요. 이제 다시 파나마 운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운하의 가뭄 여파를 막기 위해 파나마 운하 당국은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요 비상 조치는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한때 하루에 단 22척만 통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운하는 30년 넘게 볼 수 없었던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병목 현상을 초래했고 일부 선박들은 10일 이상 대기해야 했습니다. 다른 선주들은 우선 통과권을 얻기 위해 수백만 유로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호수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오기는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운하 당국도 상황을 이용해 개선이 계속된다면 7월 말까지 하루 통과 횟수를 점차 늘려 34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기상 측면에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엘니뇨 기상 현상이 끝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특히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친 가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지표가 더는 적신호 일색은 아니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합니다. 알라후엘라 호수의 경우 수위가 꽤 안심할 만한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운하의 주요 교차점인 같은 호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나마 운하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년 사이에 수심이 24m에서 25m로 거의 1m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수위가 26m일 때 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1m 차이는 작아 보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하려면 2016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해는 파나마 운하의 마지막 보수공사가 완료된 해였습니다. 10년간 세계 최대 선박인 네오파나맥스 통과를 위해 새로운 관문 등 다양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문 외에도 같은 호수의 바닥을 깊게 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후 호수 수심이 50cm 깊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016년에 있었던 운하 확장, 이 오늘날 이 인프라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2006년부터 해결책이 연구됐지만 수자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관문을 넓히고 깊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시설이 가뭄에 취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하는 물의 일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문 간 교차급수와 같은 일회성 조치와 선박 통항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의무 예약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경영진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블룸버그 뉴스 사이트에 따르면 처음으로 인공 강우 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구름의 구조를 변화시켜 응결을 촉진하고 강수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해결책, 아마도 가장 널리 홍보된 방법은 댐을 건설해 운하의 충분한 수량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큰 저수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안은 운하 서쪽의 인디오강에 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저수지는 약 8km 길이의 지하 파이프 시스템으로 가데노스와 연결될 예정이며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15억에서 20억 유로의 비용이 들고 최소 6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수지가 채워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상에 따르면 약 3개월 사이에 이 수자원 보강은 현재의 최적 사용 대비 하루에 15척의 선박이 더 다닐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도 보장할 것입니다. 일부에겐 해결책이지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수지 건설로 인해 땅이 침수될 예정이며 이미 저항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시민 저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파나마에서는 최근 생태학적 재앙으로 여겨지는 대형 구리권산의 양어권 갱신을 막기 위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반국은 마침내 캐나다 회사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가 운영하는 그 광산의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운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법이 운하 당국이 인디오강까지 그 통제를 확장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5월 5일에 선출된 신임 대통령 호세 라울 몰리노는 새로운 댐 건설을 촉진하는 법률 제정을 장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지난 4월 전 정부가 또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제안에는 육상 운하 개발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상 외의 방법으로 대양 간 화물 운송 시 파나마 운하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육상 운하는 기존 철도, 도로, 공항 및 기타 인프라를 활용하는 복합 운송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관 관할권을 규정하는 법령도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육상 화물 운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요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 육상 운하 옵션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토쿠멘 국제공항과 같이 이미 사용 중인 인프라가 그 예입니다. 파나마시티 수도에서 북동쪽 20km 떨어진 이 공항은 이미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주요 허브로 여겨집니다. 이 육상 운송 옵션이 통과 과정에서 추가적인 물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뭄 시기에 선주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파나마는 현재도 전략적 항로로 남아 남아메리카와 혼곳을 우회해 항해 시간을 며칠에서 몇 주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현재 성공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파나마가 한편으로는 가능한 해결책의 수를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 방편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와 온두라스와 같은 일부 국가는 이미 가능한 대체 경로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은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하나는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멕시코에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남쪽 오아하카주와 베라크루스 주 사이에 멕시코 정부가 구상한 대양간 운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테우안테펙 지역을 가로지르는 300km의 회랑 이 두 대양을 연결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2023년 12월 멕시코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이 새로운 회랑의 첫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이 철도 노선은 현재 확장 중인 태평양 쪽의 살리나 크루스 항구와 멕시코만의 코아트사코알코스 항구를 연결합니다. 이 노선은 기존의 오래된 철도 노선을 활용하며 주로 승객이 아닌 화물 운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파나마 운하보다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멕시코는 이 지역을 개발하고 산업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비용은 거의 32억 달러에 달합니다. 두 항구 사이의 통과 시간은 약 7시간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2033년에 노선이 완전히 운영될 때 140만 개의 컨테이너가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는 이미 일부 원주민의 불법 퇴거부터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까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다른 해결책들처럼 이러한 인프라가 글로벌 무역 관계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파나마 운하의 경우 2025년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강수량이 충분하다면 말이죠. 영상 마지막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워썬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제 링크로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에서 무료 플레이도 잊지 마세요. 6개월간 미접속한 신규 및 복귀 유저는 모든 플랫폼에서 프리미엄 차량과 다양한 보너스 아이템이 포함된 대형 보너스 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한정 기간만 제공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곧 다시 만나요. 저는 루킹포입니다.